수천 개의 단지를 올렸다 내렸다. 하루 7번이나 반복한다. 참문어, 외문어라고도 불리는 돌문어의 몸 길이는 약 50cm. 무게는 600g에서 3kg까지 다양하다. 특히 여수 돌문어는 빠른 물살과 거친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운동량이 많고 육질이 단단하다. 대왕문어에 비해서 크기는 훨씬 작지만 쫄깃하면서도 부드럽게 씹히는 식감은 뒤지지 않는다. 단지를 끌어올리는 양망 작업만 1시간. 방금 물에서 건져 올린 단지가 산더미처럼 수북하다. 위쪽 회장이 문어 안 나잖아. 위쪽 회장이 나잖아요. 그럼 그쪽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홀로 조타시를 지키고 있는 선장은 1분 1초도 눈을 뗄 수가 없다. 뭐를 보고는 문어가 좀 많이 남기다 이런 걸 예측을 하세요? 또 이게 수온을 많이 잡으려 해요, 문어들이. 그러니까 수온이 좀 차운 쪽으로 많이 쏠려요, 문어들이. 이제 좀 수온이 좀 차운 곳을 찾아다녀야 되겠네요. 예. 바닷속 숨바꼭질과도 같다. 바다는 넓지만 문어가 잡히는 곳은 넓지 않다. (20분) 항해 끝에 도착한 곳. 부풀었던 마음은 이내 사그러지고 만다. 전부 다 문어뼈아니요. 아, 이게 전부 다 문어예요? 예. 옛날 바다는 황금어장이었지만 그것은 옛말이 됐다. 이 좁은 어장에서 6척의 배가 함께 조업을 하고 있다. 바닷속 문어단지가 마치 거미줄과 같다. 바로 옆에가 또 있어요. 이제 잠깐 어부대 보고 잘못 놔두면 이제 다음 주라고 보이는 거죠. 베테랑 선장이라도 쉽지 않은 순간이다. 실타래 같은 다른 배의 조업 구역을 피해서 투망해야 하는 상황. 선장이라는 이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늘 외로운 결정을 해야 하는 정경준 선장. 그가 결단을 내린다. 비장함마저 느껴지는 바다. 마치 폭약을 투하하듯 단지가 물속에 뛰어든다. 바다와 배, 그 사이에서 단지를 내리는 선원의 모습도 아슬아슬하다. 저기 나가는 친구들 안 나가면은 위험해요. 친구들 안 나가면 완전히 와그리 딱 나가는 거죠. 단지를 올리는 일보다 바다로 내릴 때 더 조심해야 한다. 자칫 줄에 걸리면은 바다에 빠질 수도 있다. 요 로프에 걸린다 그러면 절단이. 그래서 사고가 많이. 사고는 언제 어느 때 찾아오는지 예고가 없다. 단지가 튕겨져 나가는 아찔한 상황. 사람을 피해가긴 했지만 보기만 해도 간담이 서늘하다. 좁은 난간 위는 선원들의 작업대다.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배는 출렁이고 바닷물은 미끄럽기까지 하다. 양망이든 투망이든 한 번 시작하면 다 끝날 때까지 절대 멈출 수가 없다. 오전 10시
조업을 시작한 지 꼬박 4시간이 흘렀다. 바다에서의 생활은 언제나 분주하고 고단하다. 요 맞네. 이게 하루에 5시간 반 내렸다가 5시간 반 올랐다가 그래. 하루 11시간의 조업 시간도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만큼 숨가쁘다. 이제 3번째 줄을 올릴 차례다. 힘들지만 뿌린 만큼 거둔다는 말은 바다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개체수는 적고 수요는 많으니 문어는 갈수록 귀해지고 있다. 알았다, 통하잖아요. 새벽 4시 반부터 쉴 새 없이 달려온 하루. 8시간 이상 계속된 작업에 몸은 지칠 대로 지쳐 돌덩이를 얹은 듯하다. 그래도 오전 조업과 달리 늘어난 문어를 보니 위로가 된다. 문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오늘 좀 나오네요. 네? 오늘 좀 들어요. 다행이에요. 예. 문어가 많이 올라올 때 어부는 흐뭇하다. 문어는 내놓기 무섭게 1kg에 2만 원 정도로 거래된다. 명절 같은 대목에는 가격이 훨씬 오른다. 문어는 신비롭기도 하다. 주위와 비슷하게 시시각각 문어 색이 변한다. 보호색이 특이해요. 색소 주머니를 갖고 있는 문어는 붉은색과 회색, 갈색 같은 다양한 색으로 변한다. 기분에 따라서도 색깔이 변하는데 흰색은 공포, 붉은색은 화가 났을 때의 색으로 알려져 있다. 단지가 쌓일수록 집을 뛰쳐나오는 문어도 늘어간다. 문어의 다리에는 동글동글한 발판이 있는데 이것으로 먹이를 착 달라붙게 해서 절대 놓치지 않는다. 문어가 알 까놨다고. 어디에? 문어는 약 1kg 정도 자라면 알을 낳을 수 있는데 놀랍게도 한 번에 10만 개 이상의 알을 낳는다. 살려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화가 어민들이- 된다는 얘기죠? 예, 우리가 먹고 살려고 하면은 저걸 다 살려줘야 되고 또 우리가 또 안 잡아야 되고. 6월부터 8월까지는 문어가 알을 품는 시기다. 그런데 양만기가 멈춰버렸다. 밧줄은 끊어질 듯 팽팽하다. 그냥 너블 차요, 저쪽 간지 너블. 배는 2척인데 줄은 하나다. 우리 줄하고 같이 걸린 거예요? 조업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순간이 바로 이때다.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상황. 문어가 담긴 단지를 사수하기 위해서 선원들은 안간힘을 써본다. 평온한 바다의 저 깊은 곳은 치열한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그 순간에 서 있는 동안에 사람도 건드면 삐뚤하는데 모든 고기들도 다 만지기만 만지면 건드면 다 도망을 가는데 문어도 마찬가지죠. 작업이 지치될수록 손실되는 장이 많겠네요. 그죠? 영리한 문어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1분 1초가 다급한 상황.
엉킨 줄을 푸는 일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다. 제 택대에 제 위에 있는 거 한 가닥만 빼고 라이처라고. 바다로 온 몸을 던진다. 앞에 잡으면 되겠다, 내 거.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박한 순간. 줄을 끊고 나서 비로소 두 배가 멀어진다. 문제는 해결됐지만 선원들 표정이 밝지 않다. 단지가 움직이면 놀란 문어가 다 도망가 버린다. 텅텅 빈 단지를 거둬들이는 어부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착잡하다. 조금 전까지도 문어가 머물렀을 단지 안. 켜켜이 쌓아올린 단지만큼 몇 겹의 피로가 쌓이는 듯하다. 출항할 때는 누구나 만선의 꿈을 꾼다. 수천 개의 단지를 제 손으로 나를 수 있는 것도 그 기대 때문이다. 허탈하시겠어요? 허탈이야 하겠어요. 뭐 그냥 바다에서 주는 대로 뭐 하긴 하는데 그래도 좀 서운하지. 열심히 하면 노력의 대가가 안 나오니까. 아이 뭐 다른 때 같으면은 이 정도 딴 거면 한 10kg, 15kg 그렇게 돼야 됩니다. 바다에서는 늘 이렇게 희비가 엇갈린다. 아낌없이 주면서도 어느 땐 혹독한 곳. 바다는 그런 곳이다. 오늘은 바다에서 밤을 지샌다. 배에서 주무세요? 예. 배에서 쪽잠을 청하려는 선원. 그런데 온몸에 성한 곳이 없다. 파스를 굉장히 많이 붙이시네요. 아프니까. 인생의 절반 이상을 바다와 함께했다. 무슨 약이세요? 감기야. 혼자 몸뚱이 같으면 힘들고 여름에 덥고 그러면 시원한 계곡이나 다니고 그러면서 놀지. 먹여 살려야 될 가족이 있으니까 참고. 묵묵히 견뎌온 세월이다. 삼촌, 어이, 이불 몇 개 있어 이거? 그는 인도네시아에서 왔다. 한국 온 지 얼마나 됐다고요? 3년 6개월. 3년 6개월. 한국에 와서 여기 일해야. 돈 많이 벌려고? 네. 돈 벌어서 뭐 하게 해요? 네? 엄마한테 돈. 엄마한테. 선원 3명 중 유일한 외국인이자 20대 젊은이. 고향에 대한 향수도 이 사진 한 장으로 달랜다. 두 다리를 뻗을 수 있는 이 순간이 그들에겐 소중하기만 하다. 새벽 5시. 칠흑 같은 어둠을 밝히며 이른 조업이 시작된다. 잘 주무셨어요? 배에서 누구도 불평하지 않는다. 잠자리를 박차고 나왔지만 몸은 아직 뻣뻣하다. 단지 끌어올리는 기계인 양만기를 다시 설치한다. 어제 숨겨둔 단지를 마치 보물 단지처럼 다시 또 끌어올리기 시작한다. 걱정 반, 기대 반. 육지로 돌아가는 시간까지 미룬 이 고생이 헛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다. 첫 줄 올릴 때가 제일 기대되겠어요. 기대는 합니다. 그래도 뱃일이 좋은 건 다음 기회가 또 있기 때문이다.
어둠 속에서 느릿느릿 기어가는 문어가 하나둘 보이기 시작한다. 문어는 낮에는 바위 틈 같은 곳에 숨어 있다가 주로 밤에 활동한다. 첫 줄은 좀 어떤 것 같아요? 예감이 좋네요. 내감이 좋아요? 그 사이 바다 저 멀리 아침이 밝아오고 있다. 누적된 피로에 몸은 천근만근이지만 그래도 헛손질이 아니어서 마음만은 뿌듯하다. 단지 아니 안락한 집인 줄로만 알았던 문어. 문어는 오징어처럼 헤엄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긴 다리를 뻗어서 가고자 하는 곳에 발판을 붙인 뒤 스르르 몸을 움직인다. 나중에 생에 너무 자라요. 작은 것들은 버려요? 버린 게 아니고요. 더 커야죠. 더 큰 욕심을 버리고 바다가 허락하는 만큼 가져가는 게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어부의 삶이다. 그래도 이만하면 수확이 좋은 편이다. 갓 잡아 올린 싱싱한 자연산 돌문어. 여수의 별미 중 별미다. 몇 마리씩 보이네요. 몇 마리씩 보여요. 예, 고맙습니다. 두고두고 생각날 만큼 담백한 맛. 일박 2일 항해 끝에 가장 기다려왔던 순간이다. 때로 절망을 안겨주는 바다는 다시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지친 이들을 감싸준다. 흥겨운 노래가 절로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너무 많이 올라오면 기분 좋겠어요. 문어 입장에서는 야속하기만 하지만 제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제자리 걸음이다. 문어가 쌓여 갈수록 마음도 든든하다. 어떻게 아세요? 여기가 좀 많이 나겠다. 이건 좀 매년 수년간 하다 보면 경험이지, 경험. 아, 어디에는 얼마 든다. 그런 식으로. 이건 뭐, 물 속에 보일 수가 없잖아요. 어제에 이어서 바다 생활은 30시간째 계속되고 있다. 계속되는 강행군에 참았던 피로가 한꺼번에 쏟아진다. 정이와. 몸을 뉘울 수만 있다면 강렬한 햇빛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도착한 곳은 이틀 전 단지를 심어둔 곳이다. 크고 작은 섬이 많은 여수. 숨는 걸 좋아하는 문어에게 외딴 섬은 최적의 장소다. 그러나 더 큰 모험엔 위험이 따르는 법이다. 우리가 조업하면서 너무 무리하게 가시러 갔을 때게 그때 이제 우리가 좀 위험성이 이게 섬 가까이 왔을 때요? 예. 왜 섬 가까이 가면 위험해요? 그러니까 섬 바에는 항상 그 바위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욕심 부린다고 좀 가로 많이 붙이거든요. 그러면 좀 위험성이 있죠. 물속 상황은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암초에 걸려서 해상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다. 배가 서서히 섬 주변으로 접근한다. 그리고 시작된 조업. 수심 50m 아래에서 단지가 올라오기 시작한다. 바닥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어서 단지를 건져 올릴 때 문어는 그대로지만 물은 밑으로 빠지게 돼 있다. 수백 수천 개 단지를 차곡차곡 쌓는 것도 인내심을 요하는 일이다.
허리 한 번 제대로 펼 수가 없다. 문어는 남해안과 서해안에서 주로 잡히는 돌문어와 동해안 대왕문어로 나뉜다. 그러나 대왕문어는 깊은 곳에 살기 때문에 낚시나 해녀 작업을 통해서 잡는 경우가 많다. 장시간 이어지는 고된 작업. 몇 번째 줄을 올리고 내리는지도 가물가물하다. 그래도 문어를 보니 다행스럽다. 간만에 문어 풍년이다. 지금 잡힌 건 한 몇 킬로 정도 돼요? 지금 보면은 80kg에서 100kg 이짝저짝. 순조롭게 흐르던 시간. 그런데 다시 조업이 중단됐다. 뒤에서 깜 잡아. 복잡해 된 거는. 또다시 멈춰버린 양망기. 원인은 바로 통발이었다. 통발이 문어 단지와 서로 엉켜붙은 것이다. 저러다가 이제 이 꼭대기에 올라가면 이제 우리 거의 터져붙거든. 좀 기승한데. 그래가지고 막 사람한테 맞을 수도 있고 막 날라오기도 있고. 문어를 한 마리라도 지키려면 서둘러야 한다. 그런데 통발을 끊으려고 할 때 단지가 사람 쪽으로 튀어오른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설상가상 통발은 하나가 아니었다. 줄줄이 올라온다. 촌각을 다투는 상황. 그런데 통발을 끊으려다 그만 애꿎은 단지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깊은 물속으로 빠져버린 밧줄을 다시 찾아야만 한다. 쉽지 않은 일이다.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어떻게 아세요? 감각으로 하는 거지 뭐. 느낌이 딱 와요? 걸리면? 갈고리로 물밑을 헤집기 시작한다. 과연 찾아낼 수 있을까? 배 안엔 무거운 침묵만 흐른다. 드디어 줄이 걸렸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문어 단지를 다시 찾았다. 경험은 백전노장을 만든다. 다시 조업이 재개됐다. 육지에서 떠날 때는 다친 사람 없이 무사히 귀향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여기는데 막상 바다로 나오면은 어획량에 욕심이 생기는 게 사람 마음이다. 그런데 통발 때문에 시간을 지체한 탓인지 빈 통이 대부분이다. 예측할 수 없는 바다 상황. 선장의 고민이 깊어진다. 말돌 채우라 말돌 채우라 들어가자. 이거 못되겠다. 바다 사업은 막 성급하게 마음 그리 먹으면 일이 잘 안 돌아가는데 차분히 올라온 대로 잡아먹고 그래.
뱃일에는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가 있다. 육지는 반갑지만 아직은 뱃일이 남아있다. 수조에 있는 자연산 돌문어를 운반하는 일이다. 귀한 자리마다 빠지지 않는 문어는 육지로 나가기 무섭게 팔려나간다. 잡은 문어는 바로 화르차에 실린다. 무게만 재고나면 일사천리다. 화르차 가득 실린 문어는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의 입을 즐겁게 해줄 것이다. 좋은 편도 아니고 나쁜 편도 아니고 중간입니다. 중간. 이제야 비로소 집으로 돌아간다. 퇴근하시면 뭐 하세요? 새벽에 나오려면 또 씻고 자고 그러면 또 금방 새벽되고 그러죠. 짭조름한 바다 내음 안에는 어부들의 진한 땀 냄새도 배어 있을 것이다. 문어잡이 배는 오늘도 어두운 바닷길을 재촉한다. 육지와 바다에서의 삶이 늘 반복된다. 안전을 해야 될 텐데요. 그러면 좋죠. 그런 기대는 없는데 마음 정도는 조금 있죠. 마음. 많이 잡았으면 했는데. 새벽 바다를 달린 지 1시간째. 붉게 물든 바다가 그림처럼 펼쳐져 있다. 오전 6시. 오늘 어부의 손은 누구보다 부지런히 어구를 잡아당긴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묵묵히 줄을 당긴다. 그런데 갑판 위에는 이름 모를 불청객이 한가득이다. 불가사리요. 불가사리가 이렇게 많아요? 예. 문어 대신 불가사리가 단지를 점령해버렸다. 문어가 많이 안 나오나 봐요. 예, 문어가 별로 안 들었네요. 바닥이 항체화는 되게요. 어전에 좀 영향을 줘요. 기분 좋은 출발은 아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단지를 건졌지만 문어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한 마리도 안 올라오네. 한 마리. 한 마리도 안 올라올 수가 있어요? 아, 그럴 수가 봐. 한 마리도 안 올라올 수가 있어. 문어 단지 요법은 변함없이 이어졌지만은 바다 상황은 달라졌다. 바다 자체가 많이 변했다고 봐요. 옛날부터. 옛날에 여기가 황금어장이었는데 지금은 아니지. 아쉬움을 안고 뱃머리를 돌린다. 배 위에서 모든 키를 쥐고 있는 전경준 선장. 빼곡하게 바다의 위치를 적어놓은 이 종이 위에서 그는 오늘도 바다 속을 들여다본다. 물속에 있는 걸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다 외인다 그래도 한 줄, 두 줄 같으면 내지는데 막 줄이 한 30줄 막 그래 보니까 일일이 적어 놓는 거예요. 오후 2시 조업은 계속된다. 이번엔 기대를 걸어봐도 좋을까? 마지막 올라와주면 좋죠. 마지막 길에서. 단지를 끌어올리고 내리는 일만 하루 7차례. 육지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줄을 건져 올린다. 아까와는 달리 흐물흐물 스르르 몸을 움직이는 문어가 반갑다. 선원들은 바쁜 게 싫지 않다.
탱탱한 문어의 육질만큼 배 위에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가 돈다. 많이 올라오네요. 건강식으로도 이름 높은 문어. 특히 여수 바다는 적당한 수온과 풍부한 먹이로 문어가 살기에 좋은 곳이다. 어디서나 귀한 대접을 받는 문어를 이 정도 낚았으니 선장도 선원들도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 이것도 많이 잡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 선장으로 목표한 거는 그게 없고 이제 우리 배에 와서 종사하는 사람들을 가족처럼 해서 다 돈 좀 많이 벌게끔 그렇게 해줘야죠. 만선은 멀리 있지 않다. 자족하는 마음에 있다. But every day I found